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한번 급등을 좀 장중에 보였다가 좀 흔들리곤 있는데 이틀간의 부진을 딛고 오늘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장이 안 끝나서요. 제가 이제 먼저 보고서 요약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장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 되게 좀 많은 게 그동안 좀 제가 못 해드린 기업 보고서들 있잖아요. 어제도 많이 못 해드렸고 그래서 다 읽고 일단 지금 오늘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업 위주로 하고 오늘 업종으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4분기 실적이 나와서 그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최강시 연구원님도 조선 약속의 2월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실적 리뷰한 거고요. 펜오션이 이제 참 정말 이 할인 아무튼 유상자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주가 급등을 했고 그거 말씀을 드리고 세방전지, 해성DS, 아이센스, 뷰노, 유진테크의 그 소송, 한섬, WCP, 유한양행, 고려아연, SKC, HSD엔진, SK이노베이션, 바텍, 솔루엠, GS리데, SK가스, 하나투어. 그래서 일단 주요 기업들 실적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조선업종 얘기고요. 약속의 2월이다. 하이투자의 최강식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현대사무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요 그 한국조선해양 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 IR도 있었고요. 내용은 일단 현대사무중공업이 제일 좋고요.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도 결국 따라갈 거다.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가스선, PC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또 해양 플랜트 같은 이런 걸로 이 한국조선해양 그룹이 그러니까 이쪽 현대중공업 그룹이 수주 목표 34%를 채운 상황이고요. 또 수주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선별 수주를 해요. 그러니까 수주도 잘 되고 있지만 양과 질이 모두 좋다.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실적 방향성 이제 회사에서 안내한 걸 보면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은 좀 생산 안정화가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비용은 들겠지만 2분기에는 이제 확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흑자로 전환하겠죠. 특히 미포조선. 올해 하반기에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모르지만 늦어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중공업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초과 달성 확실해 보이고 벌써 2월 초인데 전체 수주 목표의 30%를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도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형 원유 운반선도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저가 공사를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우리는 비싼 선박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신조선가 레벨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그 자신감의 배경은 수주 잔고가 많고 공급사는 제한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25년, 26년까지 실적 좋을 걸로 예상을 유지했고요. 투자 전략은 이제 올해는 가스선 중심, 특히 현대중공업 가스선 비중이 높고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또 사무중공업은 전 세계 3인데 건조 능력을 올릴 수가 있어서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사무는 이제 비상장이니까 한국조선해양을 선호주로 또 편입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또 지금 트렌드에 맞는 저 PBR 주고 조선업종 내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한 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적정 주가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보면 한국조선해양, 현대사무중공업 이런 기업들 보면 수주 목표의 30% 이상을 달성을 했고 미포가 28. 그래서 수주는 잘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성향을 30% 가정을 하면
이제 이익이 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올해는 뭐 큰 배당은 없어요. 24년도 25년에 4.8, 26년에 무려 7.4.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면 배당은 늘어나는 거죠.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4분기 리뷰 요건 신한의 이동훈 연구원님이 Q&A 한 거 적어주셨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제가 따왔는데 LNG 모잠비크 진행 상황, 미국 LNG 프로젝트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악재겠죠. 네,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모잠비크 LNG는 그때 작년에 계속 내전 때문에요. 계약이 자꾸 연기된 거예요. 저게 LNG 계약을 따내야 이제 발주가 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보안 문제 개선되고 다시 스타트하기 위해서 작업 준비 중이다. 조만간 재개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LNG 프로젝트 신규로 하는 거 보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것도 악재겠죠. 근데 이제 LNG 플랜트 기존에 했던 건 상관이 없고 신규로 할 거 있죠. 이거 아마 선거까지는 보류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영향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보류가 될지 다시 재개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좀 흔들렸어요, 일부. 그 전에.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은 하긴 했는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선이나 해외 함정 수준은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올해 목표에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3월에 페루 호위엠 사업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필리핀 사업도 입찰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산 쪽으로도 늘어나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펜오션이 이제 드디어 위가 열렸고요. 증자 리스크 그러니까 이 엄경화 연구원님 기억하시죠? 그때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오죽 화가 났으면 정말 애널리스트가 해서는 안 된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나부랭이라고 썼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더 이상 분석 안 한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아무튼 HMM 이제 인수협상 결렬이 됐고 할인그룹에서 원래 인수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펜오션이 주체가 되니까 펜오션이 증자를 해야 돼요. 그럼 주주 가치가 훼손되죠.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뭔 죄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좀 그때 화를 좀 많이 냈고 이건 진짜 아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인수가 결렬됐기 때문에 주주분들 입장이 다행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주주분들 만약에 파신 분들 예. 이 손실을 누가 보전해 줍니까 진짜. 이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인수를 안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할인그룹의 이런 의사결정은 펜오션 주주분들한테 상당히 좀 피해가 갔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 배당을 해주든 예, 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할 여력도 있고요. 예, 지금 잉여 현금 흐름도 많이 벌 때는 1년에 1조 원을 상회해요. 예, 물론 이제 업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업황도 좋을 것 같고 배는 공급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선박 규제 들어가잖아요. 환경.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펜오션이나 이런 걸 나쁘게 본 게 아닌데 아니 갑자기 무슨 HM에 인수한다고 하니 이게 뭔 난리입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제 계약은 해지됐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업황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주환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예, 할인 그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걸 해줘야 우리나라 증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DS투자증권은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뭐 펜오션 좋아지겠죠. 업황도 좋고 하니까. 예. DS투자증권은 이제 김수현 연구원님이 세방전지 요거는 실적도 뭐 괜찮은 데다가 목표 주가도 이제 신규로 제시했는데 이게 전기차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납축전기는 전지 있죠. 납축전지. 차에 내연기관차. 요거 이제 왜 필요하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저도 예전에 얘기했죠. 내연기관차 납축전지 이게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문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에도 필요해요. 근데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지도 않아요. 하이브리드로 지금 가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죠. 그래서 스탑앤고 아시죠? 요즘에 차는 이렇게 그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자동으로 시동 꺼지죠. 그랬다가 다시
옛날에는 시동 껐다 했다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켜놓는 거죠. 근데 지금은 스탑앤고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 스탑앤고 할 때 시동 다시 걸 때 저 납축정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또 납축정지 대체하는 것 중에 하나가 AGM이래요.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고성능 납축전지인 AGM을 2013년부터 상용화를 했고 자동차 시동 횟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니까. 예. AGM은 유리로 된 매트 흡수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내부에 유리 섬유로 된 분리판을 넣어가지고 저항을 줄이고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게 하는 이제 배터리예요. 납축전지 이제 배터리인데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거죠. 예. 근데 기존 내연기관차에 또 들어가고 하이브리드에도 탑재가 됩니다. 차량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내연기관처럼 이제 일부 기능이 작동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 우려했던 게 그거죠.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전기차에.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압이 높고요. 얘는 낮아요. 그러면 전압을 낮춰야 돼요. 그럼 또 새로운 부품을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벤츠 E클래스가 2020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때 48V짜리 배터리를 구동은 물론 12V로 전환을 해가지고 기존 납축전지까지 대체하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로 한마디로 이제 그 고전압 배터리로 납축전지까지 이제 대체하는 걸 출시를 했는데 결국엔 불량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방전지한테는 분위기가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존 전지 대비해서 AGM은 수명, 성능, 연료도 훨씬 더 우위에 있고 판가도 2배나 비싸고요. 하이브리드 또 잘 팔리죠. 교체 주기가 2, 3년이니까 한번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신차에 지금 탑재되거든요. 2, 3년 후에는 교체 시장까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오리지널 현대 기아차에 이제 먼저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2, 3년 후에는 교체, 애프터마켓. 이게 6대4인데 역전되겠죠. 애프터마켓이 교체용이 더 비싸요. 또 마진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진이 좋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호재고 결국 이건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고, 그래서 또 세방 리튬 배터리, 예, 아마 광주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배터리 모듈 조립해 주는 거예요.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회사가 배터리 모듈. 왜냐하면 이제 납축전지가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 이제 전기차로 보면 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배터리 모듈 조립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유럽의 상용차에 탑재 중이고 향후에 현대 기아차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 SDI에 이제 공급 받아서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대비들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가치주예요. 주가 정말 안 갔죠. 아니 돈도 잘 벌고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게 평가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안 가요. 주가가. 특히 작년에 배터리 갈 때는 뭐 철저히 소외받았고, 아무튼 ROE도 10%고 자기자본이익률, 부채 비율 낮고 현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현금 찾아봤거든요. 밑에 적어놨는데 아무튼 이제 AGM이 성능이 일반 납축전지보다 훨씬 좋고요. 요게 로켓 배터리, AGM 배터리라고 합니다. 요 홈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마진도 훨씬 좋죠. 교체용이. 단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지금 투자하면 안 되죠. 이미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아까도 이제 아침에 라이브에 어느 분이 갖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이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신 것 같은데 예, 안 가가지고. 근데 발행 주식의 6.3%가 자사주로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소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성향은 18.6%라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주주환원 더 해야 됩니다. 할 여력이 있으니까. 현금이 1,800억 있어요. 순현금이. 그리고 매년 돈 잘 벌죠. 이익잉여금 좋죠. 주주환원만 더 해주면 뭐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과연 주주환원 얼마나 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읽어본 내용 중에 가장 괜찮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성 DS는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실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내용을 보니까 더 나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력은 요거거든요. 차량용. 요게 요새 안 좋죠. 자동차용 반도체가. 근데 그래도 세계 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회복 강도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리고 1분기는 많은 반도체가 다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꺾여요. 얘는 반대로 가요. 1분기가 좋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 비수기라서 꺾이는데 해성 DS는 반대로 증익합니다. 그래서 실적 저점 확인했고 올해 4분기에 매출은 감소했어도 영업이익률은 또 높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다만 고성장은 22년에 했고 꺾였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기판 부분에 공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게 좀 해결이 좀 될 걸로 올해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만 크게 당장 상상이 어렵고요. 다만 이제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코멘트 해준 게 이 회사의 경쟁사가 CWT 있거든요. 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월 대비 8.9% 증가했고 전년 동월로도 4.9 바닥 지난 거죠. 긴급 주문이 들어왔대요. 특히 어디 오사트. 예. 그러니까 고객사 재고가 낮았다고 합니다. 오사트는 뭐죠? 후공정 업체죠. 후공정 서비스 해주는 업체인데 반도체 이제 마무리해주는 업체들인데 여기서 긴급 주문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 재고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채워놓는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해성 DS 시간은 걸려도 이제는 뭐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보고 있고 아이센스는 이거 2월 5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면 목표 주가 좀 낮춰서 이것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낮춰서 빠진 건 아니고 그 여기 아이센스가 IR을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올해 좀 비용 때문에 이익 전망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기관들이 제가 수급 보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뭐야 올해 실적 안 좋아? 내려버린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굳이 이걸 왜 정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용 때문에 그래요. 송도 2공장 증축하니까 감가상각비 들어가죠. 자산 깎아줘야죠. 예, 연간 기준으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도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또 미국의 연소결당 측정기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거 탐색 비용으로 추가 반영이 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는 것 때문인데 이게 이 비용이라는 게 엉뚱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나쁘긴 안 보는데 기관 투자들은 아무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3월에 유럽에서 허가 받는지 7월에 국내 2형 우리 한번 저기 아이센스 공부해봤죠. 함께 배우기 위해서 자세히. 저도 한번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자료 다 찾아보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기 주가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 아이센스든 요 당뇨 산업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당뇨는 만성 질환이고 고치기가 너무 힘들고요. 인슐린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랑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연소결당 측정기 시장이 이제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일단 승인은 받았어요. 몇 년간 고생해가지고 유럽 가능성도 높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겠죠. 특히 E형은 식습관이나 후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훨씬 시장이 커요. 근데 여기에 보험 적용을 해주면 굉장히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카카오 헬스케어가 파스타 출시했죠. 이것도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파스타 앱을 통해서 혈당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센스 에어나 미국의 1등 기업 덱스컴 요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이제 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 안 좋아요. 왜 뭐 비용 늘어나고 올해 실적 꺾여버렸으니까, 에이 하지 말자 이럴 수 있는데 중장기로 본다면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미리 이제 고백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은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관건은 3월이 중요합니다. 3월에 유럽 허가 받을지.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커지는 건 맞아요. 뷰노는 뭐 실적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여전히 적자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 매출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기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65개 병원에 설치되어 있고 종합병원 4분기에 매출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 펫시티 같은 다른 영상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비용, 디카스도 미국 FDA 인허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센스랑 비슷하죠. 성장을 위한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비용이 좀 안정화되고 매출이 더 늘어나면 이제 이익이 나는데 그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추정치는 올렸어요. 매출액 추정치는 그래도 매출이 성장하니까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은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부해봤지만 의료회라는 게 저는 되는 산업으로는 보는데 정말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과연 돈을 언제 벌까?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주겠어요? 저도 모르고 회사도 사실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 수요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방향성은 명확하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받으면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또 신약 개발까지. 그래서 저는 시장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기업들의 숫자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주가가 막 10배 오른 기업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되 이 업종의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소강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유젠테크가 소송이 걸린 게 있는데 아직 뭐 소송을 뭐 송장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본의 고쿠사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이제 관계사가 국제 일렉트릭이라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고쿠사이고 여기가 특허권 침해로 유젠테크를 제소했는데 ALD 장비 같아요. 원자층 증착 장비. 한마디로 웨이퍼에 소재를 입히는데 증착이 소재를 입히는 거예요. 웨이퍼에 막을 입히는 거죠. 그 장비죠. 첨단 장비. 요거를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경쟁사예요, 둘이. 유진테크랑 고쿠사이랑. 배치 타입은 이제 여러 개로 웨이퍼 여러 개 딱 한 번에 해놓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싱글 타입은 이제 하나씩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좀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고쿠사이는 너네 우리 특허 침해한 거 아니냐 소송을 건 것 같고 아마 유진테크는 아직 못 받은 것 같긴 한데 서로 간에 뭐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뭐 로열티를 달라고 했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아무튼 유진테크 내 매출 비중은 4분기 기준으로 크진 않은데 문제는 이게 핵심 장비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죠. 낸드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 이제 주성도 약간 경쟁사인데 주성은 근데 하이닉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성하고는 상관없고요. 유진과 고쿠사이 문제는 왜? 둘 다 삼성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엔 영향 안 주지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재판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될지 또 둘이 합의할 수도 있고요. 그냥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막 그냥 이것 때문에 이제 마치 이거 이제 장비 끝난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시할 악재도 아니지만 근데 이 소송이나 특허 소송은 정말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그리고 합의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PSK 같은 경우도 옛날에 램 리서치인가요? 거기랑 소송 걸렸잖아요. 한번. 근데 4건인가 중에 한 3개는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가능성도 높지만 어쨌든 유진테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지켜보자.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뭐 모르니까 일단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송장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진짜로 소를 제기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키움의 조선용 연구원 한섬 목표 주가 3만 원 유지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 안 좋았습니다. 뭐 근데 예상했던 바예요. 근데 기대보다 그래서 잘 나왔어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는 잘 나왔고 온라인 아울렛 괜찮았고요.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 의류 수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4.4% 증가할 것 같고 의류 소비 안 좋게 보죠 다들. 근데 그럼에도 성장하는 건 좋은 것 같고 이제 관건은 주주환원 좀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11월에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했고 중장기 배당 정책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49만 주에 대한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났고요. 이제 2월 내로 아마 기존의 자사주 73만 주 포함해서 전체 5%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거죠. 또 중장기 배당 정책은 최소 배당은 750원 주겠대요. 앞으로. 근데 저걸 계산해 봤더니 배당 수익률 3.75니까 높진 않아요. 뭐 요새 막 5, 6% 넘는 기업도 많은데 배당 수익률 3.75가 많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저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고 거기에 5% 자사주 없애요. 저거 합치면 얼마예요? 8.75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좋은 거죠. 근데 업황이 이제 살아나기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더 해주시고 업황 회복도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게 보진 마세요. 뭐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WCP는 이제 분리마켓인데 IR을 했나 봐요. 근데 일단 2차전지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전기차 산업이 안 좋지만 그 중에 테슬라와 구분된 핵심 팬층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대요. 그런 브랜드는 여전히 성장하고 또 북미 정책 있죠. 북미에서
분리막 회사들은 그러니까 중국 분리막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반사이가 없겠죠. 그래서 독삼사, BMW, 아우디, 리비안이 팬층이 두텁고 여기는 또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이거에 삼성 SDI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쪽은 뭐 여전히 견조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우려 외국 집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북미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중국 분리막 쓰면 안 됩니다. 보조금 안 줘요. 근데 언제 증설할 거냐 이거죠. 미국에. 저번에 유럽, 헝가리 쪽엔 좀 하는 것 같은데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반기 중에 좀 완화될 것 같고 또 생산 라인도 양산이 되면서 신규 능력도 생산 능력도 38% 증가할 것 같고 북미에서 지금 원통형 수요가 늘고 있는데 원통형 수주력을 갖고 있는 분리막 업체는 거의 없어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거의 파우치형이죠. 근데 이제 원통형 쪽에서는 삼성 SDI가 원통형 하니까 이력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진출 언제 할 거냐 요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고요. 조금 시간은 약간 아직은 걸리는 것 같고 유한양행은 이제 목표 주가 유지했고 유한양품 실적보다는 중요한 게 올해 뭐 실적도 좋다고는 하지만 관건은 그거죠. 예, 렉라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암 치료제가 승인 받아서 그때 이제 무상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화제가 됐죠.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국내 급여 획득을 했고 900명 환자에게 제공을 했고요. 근데 국내 전체 환자가 3,300명인데 이 머크의 그 타그리소랑 경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점유율 27% 이미 확보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자회사 유한양액도 증설분이 가동되면 해외 사업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얀센이 주체가 돼서 지금 이제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를 임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게 레이저 티닙하고 아미반타맙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섞어서 폐암을 치료하는 건데 타그리스랑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타그리스는 이미 출시가 된 제품이고, 그래서 이거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60일 이내, 그럼 2월 20일 안에 FDA가 이거를 이제 접수 완료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심사를 들어갑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6개월 검토 기간을 할지 일반 심사로 해서 10개월 후에까지 할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심사라면 6개월 검토 기간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아무튼 그럼 8월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어쨌든 하반기엔 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는 하는데 이게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FDA 승인 여부 좀 잘 되기를 올해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 폐암 치료 제한 성공 여부, 임상 그 FDA 승인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아연은 실적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건 주력 사업은 좋은데 자회사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 좀 부진하죠. 올해 연, 아연, 은 다 좋대요. 그러니까 본업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호주, 요게 돌아서야 돼요. 호주에 요 아연 자회사죠. 여기가 왜 이렇게 계속 일회성 비용이 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개선되면 주가 레벨업 합니다. 거기 2차전지 사업은 지금은 뭐 주가에 도움은 안 되지만 하반기엔 또 분위기 바뀌겠죠. 그리고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가는 회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력이 있는데 참 시장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본업이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주주환원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려볼 필요는 있고요. SKC는 실적이 뭐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고, 그렇지만 이제 이건 이미 선반영은 된 것 같고, 반도체 자회사 중에 ISC가 오늘 또 되게 주가 안 좋더라고요. 특별히 악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ISC가 아마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전망을 좀 낮췄나 봐요. 기대보단. 그게 아마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장률 기대만큼의 성장은 아니다 보니까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 반도체에서 ISC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SKC 입장에서도 ISC가 매우 중요해졌고, 1분기는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적자는 여전한데 적자폭은 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힘든 시기고요. 동박이 안 좋아요. 그러나 저 ISC나 신사업인 글라스 기판, 실리콘 음극재는 모두 1분기 내 완공돼서 이제 점점 기업 가치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업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동박입니다. 동박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동박은 지금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업황이 돌아서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돼야 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ISC나 글라스 기판이나 이런 쪽은 중장기 수혜고요. 예, 다만 단기적으로는 동박입니다. 동박의 모멘텀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은 찍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HSD 엔진은 일단 실적은 매출은 2014년 이후 최고입니다. 놀라운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근데 이익은 좀 아쉬워요. 이익은 거의 제로 수준. 그리고 이중 추진 뭐 엔진이라 그러죠. 이중. 그러니까 뭐 LNG나 벙커 CU를 예,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 엔진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예. 그래서 이 DF 엔진의 비중이 90%를 넘었는데 이 비중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24년 올해 매출 10% 증가할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적 좋아질 것 같아요. 조선 업체들처럼. 다만 PBR이 낮지는 않습니다. 작년 기준 3배가 넘고 올해 기준으로는 2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는 싼 기업은 아니죠. 그러나 엔진 업황 좋아질 거고 조선주들과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은 목표주가 20만원 전유진 연구원님이 유지하셨고 4분기 전기차 배터리 부분 적자 축소됐지만 실적은 안 좋았고요. 정유도 전분기 대비 적자. SK온이 중요한데 여전히 적자예요. 전분기보다 개선됐지만 이거는 보조금융이에요. 이거 제외하면 적자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배터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저 언제 돈 벌 거야 배터리에서. 그게 참 힘든 상황이고 메탈 가격 여전히 떨어져 있고 고정비 부담 여전하고 고객사들 뭐 어쨌든 보수적으로 좀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올해 하반기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가려면 이거예요. SK온이 돈을 벌어야 되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 날아갑니다. 근데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정유는 SK이노베이션의 정유도 물론 중요한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정유주 할 거면 GS나 SOE를 하겠죠. 이노베이션을 정유주 보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로 보셔야 되겠고 다만 정유 업황도 지금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는 되겠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주 친화 정책 좀 이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더 나쁘진 않겠지만 시간이 역시나 필요한 상황이고 바텍도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비용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건비, 연구개발비. 예. 그래서 팬데믹 때 좋았는데 그동안 실적의 이 눈높이가 높았는데 점점 고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3D 장비 만드는 회사죠. 치과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금리 높으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매출도 많이 줄었고 다만 북미의 신규 유통사 헬리셰인 여기를 잡아서 이쪽에서 이제 매출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북미의 치과 경영 및 행정 서비스 지원하는 단체 중에 DSO라고 있는데 여기 통해서 영업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도 허가가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은 그래서 14% 증가할 것 같고요. 여전히 경쟁사 대비해선 싸다고 합니다. PER 7배밖에 안 돼요. 치과회사 중에 제일 싼 거죠. 근데 재평가를 위해서는 성장성을 회복하거나 디지털 덴티스트리 사업 가시성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을 위한 뭔가가 좀 확실히 더 나와야 주가가 제대로 간다. 그러니까 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분위기가 작년보다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년에서 22년까지 고성장하다가 작년에 성장이 꺾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꺾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부담이 없어요. 금리는 낮아지고 밸류도 낮고 해서 괜찮은데 뭔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는 아직 않는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그냥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솔로엠은 이제 미래에셋의 박준서 연구원님이 이건 뭐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이죠. 전자 가격 표시기. 전 세계 1위 업체가 비전 그룹인데 여기 PER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42%더 높고 솔로엠보다 무려 185%가 더 비싸게 거래가 돼요. 솔로엠은 9.3배밖에 안 돼요. PL. 너무 저평가돼 있죠. 5개 대규모 이 건을 포함해서 30개 정도 입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수주 따낼지는 봐야 되겠고, 이 1위 그룹은 월마트 수주해가지고 성장이 확보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500개 이상 점포에 6천만 개 이상의 ESL을 설치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엠은 전 세계에서 2등 정도 하고 있고요. 21년부터 수주 장군 1위입니다. 그리고 ESL의 시장은 확실히 성장하는 게 글로벌 침투율이 10%도 안 되고요. 특히 인건비 대체하는 시장으로 부각될 것 같고, 특히 북미가 제일 중요하대요. 왜냐면 북미가 인건비는 비싼데 소비 패턴이 마트에서 많이 해요. 대형마트. 그러니까 ESL이 가장 필요한 시장이죠. 북미 매출은 10%인데 이제 올해는 20%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걸 준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증설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4분기는 실적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성과급이나 충당금으로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국의 성장이 나오고 미국에서 매출을 얼마나 늘려주느냐가 결국 솔루엠 주가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은 실적 좋았어요. 4분기 기대치 부합했고, 특히 편의점이 비용을 줄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했습니다. 다만 성장률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슈퍼도 여전히 이익 많이 늘었고, 홈쇼핑은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세금 이슈가 있어서 그거 제외하면 견조했다고 하고요. 호텔은 10개 분기 만에 좀 이익이 줄었는데, 디지털 이제 전자상거래 부문은 기타 부분 이제 적자로 부진했지만 뭐 이 부분도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떠나 기업 가치 핵심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 잘 돼야 되는데, 편의점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 GS페이, 와인25 플러스, 반값 택배 이런 건 좋은데 핵심은 상품 경쟁력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22년 4분기에 한 사업부 철수하면서 관련 인력을 편의점으로 재배치하니까 인건비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증가 효과를 노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존점 성장률이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편의점 가서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경쟁사에 비해 좀 밀렸거든요. 축소는 되고 있는데 과거처럼 상품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 내용이고요. 업종 내에선 탑픽을 좀 유지해 주셨고, 비편의점 사업 실적도 본업도 개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PBR도 그냥 역대급 바닥입니다. 기존점 성장률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큰 성장은 아니고요. 매장 수는 많이 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줄 거는 편의점의 본업의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 요게 가장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E도 낮고 하니까, 근데 올해 호텔 리뉴얼해서 호텔 비용이 좀 증가할 거래요. 파르나스 호텔인가요? 그래서 호텔 사업부는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올해는 안 좋은 걸로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이고 구조적인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만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성장이 제일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이익을 내면 ROE를 그래서 올려준다면 배당 또 주주 환원 늘어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 출발점은 편의점이 기존점의 성장률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래쪽까지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뭐 자기 자본 이익률 올라가고 주주 환원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선순환 구조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시간은 역시나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SK가스는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목표 주가 올렸고, 그게 주주 환원 기대 때문에 적자 전환했고요. 문제는 판매량이 좀 줄어든 것도 부정적이었고,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동 수요가 줄어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하반기부터 이제 울산 GPS 매출, 요게 이제 평소에는 가격이 싼 LNG로 했다가 LNG 가격이 올라가면 LPG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주 가치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이제 그 5.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LNG나 ESS 관련 사업에서 이익이 가시화되면 목표 주가 올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울산의 저 GPS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다가 LNG 가격이 오르면 LPG로 돌리는 저런 신사업이 이익이 느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진짜 목표 주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3년 만에 주당 배당금은 2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님이 하나투어 목표 주가 올렸고요. 4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였고 손객 수가 전분기 대비 25% 성장했고요. 동남아가 19년 대비해서 79% 성장, 일본이 43%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객 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단기 노선이죠. 단기 노선인 일본과 동남아 비중은 70에서 80% 수준인데 그럼에도 하나팩 2.0 이게 아마 패키지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판가가 100만 원이 넘어요. 옛날에 막 7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올해 고객수 37%, GMV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품의 총 거래액인데 여기 이제 57%가 중고가 상품을 일단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비싼 여행 상품이 중고가 상품이 뭐냐면 비싼 여행 상품 있죠. 요게 2019년에 7, 8 요거밖에 안 됐어요. 비중이. 근데 지금은 37.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품을 비교해 봤을 때 57.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비싸도 패키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하고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이익에 근접하지 않겠냐. 주당 5,000원 이제 특별 배당 공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대치 반영이 돼서 좀 차익매물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 배당은 비과세입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이용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배당 소득세 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우호적이죠. 다만 이제 오늘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론이죠. 뉴스가 나오니까 좀 파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연결 순이익의 30-40%는 배당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그 모멘텀 소진으로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전자공시상으로는요, ICD 평판 디스플레이 있죠. 이거 제조하는 회사가 캐논 도키라고 일본의 증착 장비. 그러니까 이 OLED 만들 때 가장 핵심 장비가 저 캐논 도키 장비예요. 마치 네덜란드 ASML처럼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S&T 다이나믹스는 이제 방산 사업 하고 있죠. 그래서 216억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15척. 이게 아마 카타르 잔여 물량 같은데 수주를 따낸 것 같고요. FNS 테크는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인데 216억 정도 꽤 큰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주식 소각 결정했고 지누스도 주식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좀 바뀌고 있죠. 내부자 매수는 이제 오늘 삼성공조 어제 여기 사장님이 1,600만 원, GS 리테일은 상무님이 600주, P&H 테크는 만주죠, 만주. 여기 송영건 대표가 그래서 2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메디톡스도 여기 대표이사가 1,000주 정도를 2억 원에 매수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장이 안 끝나서 장 이제 끝나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장이 끝나서요. 좀 시장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급등했고요. 2600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도 오늘 모처럼 이제 그동안 코스닥이 좀 상당히 부진했는데 오늘은 코스닥도 좀 회복됐는데 여전히 근데 위가 좀 열리지 못하는 그런 좀 답답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은 이렇게 지수가 올랐는데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을 정도로 여전히 좀 너무 특정 업종에 집중된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이번 달 들어와서 4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인 매수하고 있고 아마 밸류 프로그램을 좀 믿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근데 아쉬운 건 개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1조 1,000억.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걸 좀 못 믿어 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1조 1천억이나 대량으로 쏟아내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걸 다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초전도체는 요즘에 뭐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좀 좋은 것 같고 철강주가 오늘 현대제철이 정말 오랜만에 6% 여기도 이제 저밸류 관련주죠. 그래서 일단 급등세 보였고 해운주는 그 페노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M 이제 인수 계약이 철회되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고 LNG 관련주 쪽에서 오늘 GS 뭐 SK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유주도 역시 뭐 여기 GS가 오늘 급등이고 GS가 대표적인 저밸류 업종이다 보니까 또 주주환원 기대감도 있어서 오늘 급등을 했고요. 자동차에서는 오늘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좋았고 현대차는 여전히 좋습니다. 또 그 외에 뭐 한원시스템도 모처럼 반등해줬고요. 건설주들도 최근에 좀 급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삼성물산이 뭐 4%나 주가 좀 급등하면서 삼성물산 작년에 기억하시죠? 그렇게 좋은 호재에도 주가 안 가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어느새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모르는 것 같고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도 뭐 오늘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다 좋은 주가 흐름, 금호 석유까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선기저주도 오늘은 현대임스라든가 KSP가 확실히 그 엔진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들 좀 이어졌지만 다만 뭐 동성와인텍이나 LNG 관련주는 조금 이쪽은 성강밴드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쪽도 오늘 뭐 CJ가 10% 가까이 올랐고요. 한화, 뭐 SK스퀘어, 롯데제, SK스퀘어도 정말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죠. 좋았고 그리고 뭐 편의점 회사들의 주가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그 GS 리테일은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뭐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 좋은 실적인데도 주가는 좀 부진해서 아쉽고요. 2차 전지 쪽은 오늘 괜찮았고요. 셀업체들도 올라왔고 증권회사들의 뭐 주가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 관련주들도 신세계가 좋은 실적을 좀 냈어요. 오늘 좋았고 석유화학도 괜찮았고요. 휴대폰 부품 쪽도 오늘 일부 파워로직스 이쪽은 아마 그 초전도체 관련주로 오르지 않나 싶고 JNTC가 이제 화웨이 관련주죠. 여기가 한 3%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도 오늘 조금 일부 반등을 좀 해줬고 특히 한화가 하나 시스템도 실적은 뭐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일부 반등은 좀 해줬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오늘 코리아 FT, PHA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쪽도 요즘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막 이런 정책들 나오다 보니까 어제 또 현대건설기계가 그런 걸 했죠. 그래서 오늘 3% 이상 주가 움직였고 엔터주도 오늘 CJENM이 서프라이즈한 아주 실적을 내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한 11% 정도 주가가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뭐 에코프로 쪽이 상당히 좋았죠. 13% 아마 액면 분할하고 거래소 에코프로 BM이 아마 거래소 이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하겠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대장주가 움직이면서 오늘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하나오션이 한 2% 정도 반등을 해줬고 풍력 관련주들도 오늘 태웅, CS윈드 요쪽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6개 관련주 하림은 그 HMM 이제 인수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폭락을 했고 항공주는 오늘 글쎄요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나온 악재는 없고요. HBM 관련주는 이제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증시가 좀 반등하면서 좀 빠졌는데 근데 이 중에 오픈엣지는 굉장히 좋은 실적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엣지의 주가는 좀 차별화되면서 오늘 올라갔고 또 시스템 반도체나 또 CXL 관련주들 이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악재는 아니고요. 미국의 반도체가 좀 빠졌어요.
뭐 엔비디아도 좀 오늘 빠졌죠.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의 주가도 오늘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쉬어가는. 특히 ISC는 글쎄요, 뚜렷하게 아까 제가 IR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봤는데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상보다 올해 성장이 조금 뭐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정도 빠질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주가 뭐 약간 전망치 하향만 해도 바로 반응을 하니까 예, 아무튼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충격을 좀 일부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IR에 대한 약간 좀 실망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들고요. 예, 대신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은 늘린다고는 하는데 오늘 어쨌든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웹툰 관련주도 일부 부진했고요. 의료 AI 쪽도 요즘에 계속 좀 부진한데 뭐 루닛은 살짝 좀 반등을 해줬지만 오늘 뭐 딥노이드나 일부 기업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장비주도 안 좋았고요. 예. 반도체 장비도 오늘 제우스, 뭐 HPSP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게임 업종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조이시티, 뭐 네오이즈가 좀 부진했고요. 통신 장비, 뭐 여행 업종 오늘 하나투어도 뭐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실적, 배당 다 괜찮은데 그래도 어쨌든 빠져버렸어요. 차익 매물이 아닌가 싶고 미용기기 쪽도 오늘 유한양행은 미용기기 쪽은 아니죠. 근데 여기 속해 있다 보니까 나왔는데 유한양행 좋았고 다만 오늘 하이로닉, 비올 뭐 이런 쪽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OLED 쪽은 오늘 특별히 좋은 건 없었고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좀 빠졌고 PI 첨단 소재는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는 아침에 올랐는데 오후에 다시 좀 빠져버렸네요. 뭐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현대차 우선주가 요새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현대차 우선주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 김준성 연구원님이 작년 봄이었던가요? 그때 아마 현대차 EUV가 한 7만 원인가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정확히 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고 배당만으로도 매력이 있는데 요새 뭐 이게 그 주주 환원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GS 오늘 다 그쪽이에요. GS, 현대제철, 뭐 삼성물산, LG,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코웨이, 금호석유, 예, 기아, SK, 한국금융지주 이런 쪽의 주가들은 좋았는데 반면에 오늘 SK바이오팜은 성장주죠. 좀 빠졌고 현대일렉트릭은 좋은 실적에도 좀 조정받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역시 뭐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오늘 좀 부진했고 하나솔루션은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 약간 쉬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빠진 기업은 별로 없고요. 코스피는 거의 다 좋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너무 극과 극입니다. 에코프로나 CJ ENM, 신성델타 이런 쪽이 살아나면서 2차전지 좋았지만 이 몇 개 제외하면 대부분 썩 좋진 않았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글쎄요, 요거는 뭐 악재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26% 빠졌고 동아기업은 이제 최근에 어제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 전해익 관련주로 올랐죠. 네, 어제 급등 후에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빠지나요? 여기도 솔브레인도 엔케 그러니까 전해액은 급락하고 양극재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HPSP도 뚜렷한 악재는 없고요. 뭐 파두, 기가비스, 원익QNC, 심텍 뚜렷한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수급의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저 PBR주 가면서 오늘 어쨌든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소부장은 답답한 그런 하루였다. 어제는 좋았지만 그런 분위기로 오늘은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2차전지 위주로 간 장이었고 코스피는 저 PBR주 주주환원 기대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완전히 차별화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2월 7일인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설 연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지사항은 제가 다음 주에는 없어요. 여기 없기 때문에 다음 한 주는 제가 비워야 됩니다. 자리를 좀 비워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방송도 못하고 시장 한 끼 읽기도 못 올려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영상을 미리 좀 찍어놓고 가려고요. 그래서 몇 개 좀 콘텐츠 찍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조금 뭐 그게 다 될진 제가 모르겠어요. 제 여력이 닿는 대로 미리 찍어가지고 다음 주에 매일 올라갈 수 있게끔은 한번 할 예정인데 아무튼 그건 또 찍어보고 내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다음 주는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사칭 관련해서도 저희 회사에 좀 문의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오죽하면 저희 영상 앞에 그거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뜰 때마다 제 얼굴 나와가지고 사칭 주의하세요. 아마 그거 다 건너뛰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같아도 보기 싫어요. 예, 근데 경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발 사칭에 속지 마시고 저를 사칭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진짜 저기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 보면 뭐 사칭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 다 조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돈 받고. 예. 그러니까 그런 뭐 리딩 채널도 운영할 수도 없지만 제발 속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사칭이 당하셨으면 꼭 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예.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이걸 아마 피해를 입증하시면 경찰에 아마 수사가 가능하고요. 예전에 저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 회사랑 저기 옛날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 이제 저희 회사에도 변호사분이 계시니까 경찰서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수사를 할 수가 없대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딱히.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희 예전에 3프로의 그 김동환 대표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하지만 피해자가 만약에 자기의 피해를 입증할 때만 수사가 가능하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거 아니고서 뭐 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이거 사칭이라고 신고해봐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사칭을 당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어쨌든 무조건 먼저 하실 건 뭐냐면 꼭 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예. 그걸 하셔야만 이제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애초에 그런 사칭 피해를 꼭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뭐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뭐 어제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발 안 당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 완전 생돈 날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그런 사기 피해 당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예. 주식 투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설사 리딩 한다고 칠게요 그냥. 예. 그래도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직접 하셔야죠. 예.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목 찍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죠? 예. 전혀 도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누구한테 제발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그거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